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투자 서적을 추천하고, 그리고 정말 투자 서적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본다거나 무언가를 듣는다거나 하는 어떤 우리의 행동들은 어떤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를 시청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말하는 것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독서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고, 이것은 어떤 책의 종류나 어떤 장르에 관계없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재미를 얻기 위해서다. 재미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힐링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이해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먼저 투자책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그냥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는 대가들이 쓴 저서들. 예를 들면 벤자민 그레임이라는 분, 가치투자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의 그분도 이런 책들을 쓰셨죠. 이런 책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차트 분석이나 기업 정보라고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술한 책.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간다고 했죠. 근데 투자 서적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수 있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계 지식이라던가,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지식을 얻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얻을 수 있다. 즉 사고 체계를 배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던가 월가의 영웅이라던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책으로서 진짜 많이들 권하는 책이 이 책들이에요. 이 거의 수학의 정석이라고도 할 만큼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나 기본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투자하는데 공식을 얻어갈 수 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현명한 투자자나 월가의 영웅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던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도 소개가 돼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미 우리만 있는 책들도 아니고 전 세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마법과 같은 공식들은 실제로 투자에 써먹으면 하나도 먹히지가 않아요. 투자의 세계에서 노출된 정보는 사실 뭐 주식과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망각하죠. 이것만 읽으면 뭔가 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이거 뭔가 그럴듯한 마법적인 공식이라던가 어떤 숫자만 보면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출된 정보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봐요. 이미 주식 가격에 전부 다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써먹을 수 있는 활용력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대신에 우리는 대가들이, 이 시대 때 책을 썼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투자의 대가들은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러한 접근법을 가지고 주식을 대했고 투자에 접근했고 돈을 벌었구나, 이 정도는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그들의 생각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서적은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책들을 좀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의 투자법을 읽게 해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책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작성하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세 권의 책밖에 없으니까 시리즈로 다 읽어보시는 거는 전 추천드리고, 근데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저는 1권을 읽어보시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분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것도 저는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3권의 책이 번역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요 2개가 읽어볼만 하고, 요걸 읽으시면 조금 더 보충해준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책 중에서도 좋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거인의 자산운용사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잘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1권은 좀 술술 읽히는데 2권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어쨌든 간에 2권의 책을 전부 다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 이것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들었던 이 책들도 사람들이 이 바이블이 다 기본서다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니까 한 번쯤 그냥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투자서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고 또 읽으면 좋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좀 쭉 설명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정말 투자서적이 도움이 될까? 여기서 도움이 된다는 거는 투자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실제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있죠. 여기에 이러한 책들이 소개하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업을 보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진짜로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었을까? 이러한 어떤 사고의 흐름, 생각의 체계, 이들의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은 우리가 차용할 만하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 서적을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했지만 다다익선에서 물음표가 나왔죠. 많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일단 이 투자 서적이나 투자 책은 인수인계서다, 그리고 이론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일하는 데에는 인수인계서를 읽으면 당연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인계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얻는 거지, 이것을 뭐 10번 읽고 100번 읽는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투자 서적도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물론 도움이 되죠. 다양하게 읽으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 있어서 많이 읽는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론서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이론을 보더라도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이론서가 도움은 되지만 이론서만을 통해서 100점을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낸다, 이런 건 거리가 좀 먼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투자책은 인수인계서고 이론서다라고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Y축을 능력과 도움이라 잡고 X축을 우리가 투입하는 노력이라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평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려질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서적은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책은 그냥 적당하게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적당한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점, 투자 서적의 효용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다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보다는 이제 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많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그런 산업 리포트, 기업 분석 보고서들을 읽어보시는 게 차라리 조금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